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기회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시간 여행 가운데 비행기를 타는데 만약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비즈니스석은 장거리일수록 비싸며 좁게 앉아가는 이코노미석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소위 항공 고수들은 이런 비즈니스석 무료 업그레이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일부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는 요행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일단 기회가 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확률이 높아진다는 7가지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공항 폭동이 났을 경우. 해외 출장이 많다는 A씨는 공항 전산이 마비가 되거나 날씨로 인해 지연이 되었을 때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업그레이드를 많이 받았던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보통 이렇게 공항에서 지연되거나 이륙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승객들은 상당히 흥분을 잘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 공항에서도 이런 이유로 흥분해서 베트남 항공사 직원과 싸우다가 벌금을 낸 한국인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카운터 직원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며 화를 내거나 심지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젠틀하게 직원들에게 힘드시겠다며 위로하면서 말만 잘해도 업그레이드가 자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카운터에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권한은 직원에 있으므로 그러한 폭동 상황을 맞으면 오히려 업그레이드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하는 고수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 직원들은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최상의 선물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 몇몇 카운터 직원들은 너무 막말하는 사람이 많아 매너 좋은 손님에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성수기 단체 손님이 몰렸을 때. 성수기에 단체 손님이 몰린 비행기 탈 기회가 생기면 그 역시 절호의 찬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적정 인원보다 예약이 넘치는 오버부킹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체 손님들은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며 혼자 출장 가는 사람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 등산복을 입은 한국분들이 대거 출연하는 성수기에는 오버부킹 기회로 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카운터에 들어간다. 성수기에 오버부킹까지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되도록 혼자 간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출장을 가더라도 혼자서 체크인을 해야 업그레이드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몰려가면 일행에서 누구는 업그레이드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제외라네요. 네 번째, 비즈니스석에 맞는 행색을 갖춤. 비즈니스석의 고객들은 유료 고객이거나 마일리지로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공짜 업그레이드를 알게 되면 나는 유료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직원들은 비즈니스석에 입장시킬 사람을 고르는데 배낭여행객은 가장 후순위로 밀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장 가는 양복 차림의 사람이 그 중에 가장 비즈니스석에 앉기 쉬운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상 고객들이 공짜로 탄 걸 눈치채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공짜가 아닌 업그레이드들. 이 방법은 공짜가 아니기에 확률이 두세 배 높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이 요행이나 정황을 파악한 방법이 아니라면 성수기 만석이 확실한 경우 아예 비싼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비싼 이코노미 티켓을 끊고 혼자 타면서 옷차림도 준수하게 가져가는 것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좌석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코노미는 풀복이면서 비즈니스석은 비어있는 것도 확인해 둡니다. 이런 경우 거의 5번에 3-4번 확률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싼 이코노미 티켓을 발권해 봤자 비즈니스석에 반 가격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힘있는 사람들과의 동행. 국내 모 대기업의 해외 영업 부서에 속해 있는 B씨는 상무님과의 해외 출장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상무님과 같이 탑승하면 종종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은 상용 기업 프로그램 고객으로 특히 임원들은 비즈니스 티켓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행으로 갔을 경우 체크인 카운터도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가끔은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외교관인 경우 여권부터가 다른데 이 경우에 종종 좋은 좌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다들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돈을 쓰는 회사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겠죠. 일곱 번째, 이메일 및 전화를 수시로 체크. 비행 날짜가 다가오는 경우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 사전에 비행 관련 정보가 있는지 늘 알아보는 것입니다. 에어프랑스를 자주 탑승한다는 한 외국 네티즌은 탑승 몇 시간 전까지도 항공사에서 이메일을 받곤 하는데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떤 이메일이 온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메일을 열어보면 환상적인 제안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존 이코노미 발권자에게 단 $300 정도로 인천 뉴욕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에 50% 추가 증정 마일리지 딜이 온다거나 심지어 공짜로 사전 업그레이드 자체의 의향을 묻는 이메일이 올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행이 가까운다면 이메일이나 심지어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각종 온라인 의견 혹은 공항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7가지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에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자신만의 비법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